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 삼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이번엔 고정자산 등록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자, 기계장치 두 개가 있고 회사는 제조업 영위하고 해당 자산은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고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럼 둘 다 정률법 쓴다는 거죠. 회사가 신고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적법한 것으로 가정하고 수선비 계정에는 연삭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수선비 비용 처리했는데 자본적 지출액이 500만 원이 있네요. 연삭기고 자, 연삭기에 대한 전기말 상각 부인액은 300만 원 있다. 자, 연삭기 한도초가 났던 게 전기말까지 300만 원 있다고 하네요. 그럼 밀링머신은 올해 취득한 거 말고는 뭐 특이한 점은 없다. 그죠? 자, 자산별로 조정하시오. 자, 그럼 먼저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자, 기계장치니까 그냥 기계장치로 들어갈게요. 어휴. 자, 이걸로 됐나 보네. 잠시만요. 자, 먼저 101번에 연삭기가 있고 취득은 2018년 7월 1일 뭐 신고 상각방어 신고 안 했으니까 정률법 맞고 취득가액은 2,500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600이고 자 그리고 우리 4번 자료에서 우리는 즉시 상각 의제가 50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300만 원 있고 내용 연수는 전부 다 5년으로 했고 기계장치니까 제조고 뭐 업종은 특별하게 말한 거 없죠. 근데 뭐 제조업 영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쓸 거면 여기서 제조업 선택하면 되고 자 회사 계장 상각비는 900만 원을 했네요. 다음 102번 밀링머신 2020년 5월 3일이고 단기 취득했으니까 4번에 단기 중 취득에 4천만 원 쓰고 밀링머신에 특이한 거 없었죠. 내용연수 5년 제조 경비 그리고 회사 계상 상각비는 1,300만 원이다. 보니까 둘 다 한도초가 뜨겠네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둘 다 끝났으니까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같은 기계장치니까 각각 조정해야 돼서 조정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조정액을 보면 연삭기가 633만 3천 원에 부인액이 있고 한도초과가 있고 밀링머신이 97만 3,334원이 있네요. 자, 두 개 각각 조정해 줘야겠어요. 자, F3번 조정 등록 가서 연삭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 633만 3천원 유보 발세 다음 밀링머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97만 3,334원 유보 발세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네요. 간단하다 그죠? 자 다음
704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1285.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다음 자료 참고하여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업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근데 정보 보니까 2019년 말 정보를 주네요. 그죠? 자, 전기에 취득한 거고 또 2020년 말 올해 있는데 뭐 건물은 전기에 산 거고 기계장치는 올해 단기에 취득을 했네요. 근데 지금 정보의 특징은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기 거니까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이고 올해 단기말 5천만 원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가 4천만 원이 발생했죠. 그럼 얘는 뭐 다른 게 껴있더라도 회사 계상액은 4천만 원이겠네. 그죠? 차변에 뭔 짓을 한지 몰라도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보니 4천이 회사 계상에 쓰는 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취득가액이 변했네요. 그럼 아래 자료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었나 봐요. 자, 기계장치는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이다. 이건 내용수가 짧죠. 이거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할까 봐 걸어놓은 거고. 자, 기타에 단기에 본사 사옥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자본적 지출. 이것 때문에 여기 걸려 있는 거네요. 자, 단기에 건물에 대한 전기분 시임 부족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 분기하였다. 차변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자, 회사 계상액이 앞에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얼마라 그랬죠? 4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얘 더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이 앞에 어제 마지막에 봤던 문제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는 감가상각비 처리한 금액을 줬으니까 이 누계액을 더했는데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죠. 누계액 증가액분을 우리 4천이라고 한 거잖아요.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에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를 냈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판관비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여기서 누계액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우리가 풀었던 게 632페이지인데 여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알려줬으니까 누계액 증가분을 알려준 게 아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했으니까 600만 원만 되어 있고 여기에 500만 원 더해 준 건데 지금 있는 704페이지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 포함된 누계액 증가분을 줬으니까 그냥 4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얘는 이익잉여금 처리했네요.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우리 송금 산입해 줘야겠어요. 그죠? 아니, 송금 산입해 주고 소득 처분은 기타라고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아래는 뭐 세법상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냥 엔터 치고 내려가서 먼저 건물 101번 본사 사옥 2019년 1월 1일. 자, 얘는 정액법이겠죠. 자, 기초가액은 1월 1일 날에는 6억이었어요. 그런데 단기 자본적 지출이 1,500만 원이 있었던 거죠. 올해는 여기는 1월 1일 날 장부 가액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건 여기 쓰고 내년 거면 내년에는 6억 1,500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또 뭐 또 정보 없네. 자, 그죠? 자, 그럼 내용 연수는 30년이고 판관비고 업종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럼
사용자 수 중에서 4천만 원이 감가상각한 거고, 그럼 딱 이것만 봐도 1909만 원 한도초가 났네. 자, 다음 두 번째 기계장치고 102번 밀링 2020년 7월 1일 단기 취득했으니까 3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이거 안 썼다. 전기말 상각 누계기 1,000만 원이었죠. 그죠? 전기말 거. 자, 얘는 3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3년, 제조고, 더 이상 특이한 정보 없고, 올해 회사 계상액은 올해 취득한 거니까 1,000만 원이고. 그럼 이제 두 개 다 입력이 끝났나요? 이건 52만 원 한도초가 났겠네. 자, 그럼 창 닫고 이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자, 이번엔 자산이 서로 계정 과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F4번 누르면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유보 발생,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만? 그렇죠. 전기오류 수정 손실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나 거의 표시해둬라 그랬죠. 전기오류 수정 손실 금액 우리 1,000만 원, 기타 송금 산입 전기오류 수정 손실 기타다. 이거 안 빠뜨리게 꼭 기억해두자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726페이지 1287 1번 문제. 자, 이번에는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하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까지. 제가 계속 보는 게 얘 때문에 보는 거죠. 사실 합계표 하라는지. 적혀있는데 안 열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될 거, 빠뜨리면 쓸데없이 감점만 1점 이상 빠질 거니까. 자, 기계장치고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 200만 원 있다. 취득가액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네요. 자, 취득가액인데 부대 비용 제외한 금액이 1억 4천만 원. 그럼 취득가는 1억 3,200이네요. 자,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이고, 뭐 내용연수 5년. 이번엔 경비 구분하고 업종까지 다 제조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정률법이고, 회사는 기기장치에 대하여 전기의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우리 송금물산입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유보 발생, 그리고 제조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천만 원. 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726페이지 펴고 계시죠? 우리 어제 이거 풀었잖아. 첫 번째 풀었던 거.
느낌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죠? 주문제라. 오히려 얘 하나 빼주니까 더 쉬운 문제지. 제가 지금 같은 놈 문제 낸 사람 같은 사람 아닌데 옛날 거 베꼈는지 마치 흡사하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고정자산 등록하고 가서 기계장치 자산명 1번 기계장치 취득은 2019년 4월 25일 취득은 1억 4,200만 원이 돼야 되고 자,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5천만 원이 있고 내역연수는 5년 경비구분은 제조 업종도 이렇게 적혀 있으면 F2번 눌러서 제조업 찾아라 그랬어요. 경비 알려주면 업종에서도 네? 틀렸네요. 안 쳤네. 5천만 원이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이게 아니네. 죄송해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 원이고 전기 부인액은 196만 8,500원이죠. 그죠? 자, 그리고 5년 제조에 정유법 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수정 눌러서 5천만 원이 단기 감가상각비죠. 됐나요? 근데 이렇게 봐도 그냥 힐끔 봐도 한도 초과가 762만 얼마 나왔다는 느낌 들죠? 자, 창 닫고 자, 지금 이거 C급 보는 습관 들이는 거 되게 좋아요. 이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블로기에서 자, 조정 등록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 발생. 근데 그렇게 힐급 봤던 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즉시상각 의제가 있을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생각했던 거하고 값이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지금 없는 게 거의 밖에 나오고 그 있으면 여러분 생각한 거하고 좀 틀리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으로 처리한 값으로 한도 값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틀려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37페이지 회사는 1288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기장치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가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여기 보니까 생각났네. 방금 문제 우리 전부 다 감점됐겠다. 학계표 안 열었네. 나만 감점됐나? 다들 알고 있었어요? 열어야 돼요. 문제 적혀 있으면.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기계장치고 부품검수기 취득은 2018년도 8천만 원 취득했고 4천만 원 전기말 상각 누계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한 게 1천만 원 경비는 제조다.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럼 정률법이고 기계장치 내역연수는 5년으로 가정한다.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직시상각 의제가 있고 당사는 감면 법인으로 2020년 기속 감면세액은 12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자, 이번에
법인세 감면법인이죠. 그러면 우리 범위액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송금 산입시킬 거죠. 자, 이 금액은 얘는 쓸데없는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 어디에 써가지고 거의 다 많이 또 틀렸어요. 어제 감가상각 의제 이야기할 때 법인세 면제나 감면 대상인 사람, 그 법인에게 자기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전부 다 송금 산입시켜줘야 되는 그 내용인 거지, 얼마 금액 받는다고 해서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감면에 넣든지, 감가상각하고는 전혀 쓸데없는 정보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또 정보가 있네요. 자, 2019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가 있는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부호가 되어 있다는 건 차감 조정 유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적을표에. 그럼 지금 기계장치 감가상각인데 차감 조정이라는 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년도도 법인 감면 대상이었나 봐요. 그러면 전기 감가상각 의제 칸에도 380만 원을 써주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자, 이거는 기계장치고, 자산코드 1번, 부품 검수기, 취득은 2018년 2월 15일, 기초가액은 8천만 원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고, 나머지 특이한 거가 여기 즉시 상각 의제가 이번에 1,000만 원 있고, 그리고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지금 380만 원 있죠. 그죠? 전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역 연수는 5년, 경비 구분은 제조. 자, 그리고 업종은 없다. 다 썼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는 없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 회사 계상액 지금 적혀 있는 게 얼마가 적혀 있죠? 1,083만 6,200원 적혀 있죠?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딱 한도란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정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산출해 주는 게 올해 감가상각해야 되는 딱 범위액만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시험 때 꼭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범위액이 이만큼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 때문에 1,000만 원 감가상각한 거로 봐서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었으면 여기도 2,080 얼마겠죠? 그럼 이만큼이 범위액인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83만 6,200원을 지금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얘가 1,000만 원인데, 자, 지금 우리 시험에는 답 여기까지 안 내고 얄팍하게 이상하게 냈는데, 이거 계산해서 바로 여기에 84만 6,200원 쓰는 게 실제로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바로 넣어야 원래 뒤에 미상가짜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 반영돼서 나와요. 그런데 시험 답안지 보면 얘 안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값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넣었고 여러분은 안 넣은 상태로 한번 지우고 미상가짜산 조정명세서 보면 안 넣고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넣고 찾는 거 여러분도 봐야 되니까. 근데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다 했으니까 창 닫고, 자, 미상가짜상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
아래 내리면 일단 여러분 이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원래 이게 바로 나와야지 되는 건데 방금 거기를 안 써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써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나오더라도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죠. 또 나올 수 있는 건 감면이 단기에 감면 당했죠. 당한 게 아니지. 감면돼서 좋죠. 그럼 감면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범위액.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조정액이 안 나올 거니까. 한도초가 나면 상관없어요. 많이 해가지고 송금부사는 딱 범위액만큼 맞출 건데 지금 작게 했잖아요. 지금 범위액이 2,083만 6,200원인데 2천만 원에서 이만큼 부족하다고 띄운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보고 여러분들이 송금 산입 이 금액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거 감가상각 의제를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우리는 조정 등록을 가서 차감 조정에 기계장치였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83만 6,200원 유보 발생.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답안지들 보니까 답안지 보면 이제 우리 책의 답안지는 여기까지 보여주는 그림을 여기까지 전부 다 보여주면서 얘를 안 써놨어요. 이거는 할 줄 몰라서 자기들이 안 써놓은 거고 시험 때는 답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딱 여기까지만 보여줬어요. 이렇게만. 우리 그 기출문제 답안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산출할 거라고 생각은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여기 쓰는 게 답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거도 그림을 똑바로 안 보여주고 얘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얘가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 캡처된 화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계 감가상각 의제가 되면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야 마지막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불러왔을 때에 이 금액만큼 조정해서 잡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써주고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쓰라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해주고 저장해야지 되는 건데 어설프게 문제가 나와 답을 제출을 하니까 이제 이상한 답들이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근데 어떻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감면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질한 만큼 송금 산입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 여기를 보잖아. 조정에. 그래서 우리 시인부족액 있느냐 아니면 한도초가냐 이 조정에 이쪽을 본 거죠. 근데 감면이면 부족할 때 송금 산입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서 보고 여기는 안 뜰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고 자, 이제 51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511페이지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볼게요. 자,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메뉴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는 오래 안 됐는데 시험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내고 싶을까봐 정말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못할까봐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론상으로도 기억해 두세요. 자,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에 대한 한도가 1,500이에요. 감가상각비 포함. 근데 감가상각비 한도는 1년에 800이에요. 최대.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되기 위해서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정해법으로 상각을 하고 내역연수는 무조건 5년이고, 그리고 우리 매년 8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5년간 상각하니까 4천만 원 한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 800만 원 감가상각 할 게 없다면 자동차에 들어간 경비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들어간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나머지 예를 들어 500만 감가상각 있으면 1,000만 원치 써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업무에 쓴 금액으로만. 업무에 쓰지 않은 비율에 대한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대표자 책임지도록 상여로 처분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업무에 썼다라는 거는 업무에 쓴 킬로수를 따질 거예요. 킬로수. 그래서 차량 운행 일지를 꼭 써야 돼요. 차량 운행 일지를 안 쓰면 업무에 사용한 킬로수를 잡을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거다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가 800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맥시멈이 800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500만 했어요. 신고 조정으로 300 할 수 있어요. 원래 신고 조정 안 되잖아, 감가상각은. 얘는 신고 조정으로 300 넣을 수 있어요. 나와요. 그거는 소득금액 조정할 개표에 업무용 승용차인데 감가상각 얼마 있대, 한도는 얼마래. 그러면 부족인 만큼 송금산이 시킬 수 있어요. 자, 그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율에 대해 그 관련 비용 구분이 방금 감가상각비 임차로 적혀 있는 것, 얘는 우리가 샀다면 감가상각비, 리스했다면 임차료 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 운용 리스한 것도 비용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은 우리 기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금융 리스 부채라는 것, 운용 리스는 임차료인데 금융 리스로 사온 거 있죠. 그거는 이자까지도 전부 다 차 비용으로 봐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업무 사용 비율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주행거리 가지고 총 몇 킬로 뛰니? 그 중에 업무에 쓴 거 얼마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지금 업무 사용 비율, 저한테 이거 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오는데 저 계속 이야기해도 다들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낮에 반은 한도 1,500이라는 이야기야. 결론은 1번 2번 전부 다 있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딱 마지막 하는 말이 한도 1,500이네 그 이야기예요. 1,500 이하이면 100%면 1,500 이하 그대로 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썼어요. 업무 사용 비율 80%예요. 그럼 800만 원 해준다. 그 소리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1,500만 원 넘어갔죠? 그러면 그냥 1,500까지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한도 1,500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생각하다가 그랬다가 그럼 이거는 뭐 이렇게 가는데, 고민해서 마지막 해결답은 한도 1,500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한도가 감가상각비까지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800까지 다 차는 차 산 경우 있죠. 왜냐면 한도는 총 4,000밖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에 들어가는 경비는 700이 맥시멈인 거예요. 기름값이나 보험료나 이런 거는. 그래 1,500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입력해 볼게요. 자, 먼저 업무용 차량을 등록해야 되는데, 업무용 차량 등록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여기 화살표에 간편 추가하는 게 있고,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해 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정식 메뉴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정식 메뉴는 회계 관리에 이건 들어온 지 좀 꽤 됐어요. 업무용 승용차 막 이야기 많이 나올 때 같이 여기 등록해 줬어요. 경영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이 메뉴 누른 거나 지금 여기서
얘를 누른 거나 똑같은 화면이 떠요. 제 컴퓨터 느려서 이런 거예요. 그럼 원래 첫 시작은 고정자산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서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킬로수하고 전부 다 여기서 쓸 건데 지금 문제에서 전부 다 안 주기 때문에 그냥 간편 추가 눌러서 주는 것만 가지고 쓰면, 자, 우리 1번에 자동차 코드 108번 차량 번호 36차에 5602 차종은 제네시스 자가고 취득은 2019년 3월 20일 운행 일지는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업무용 보험 가입했고 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1년 3월 19일 하셨죠? 확인 누르면 이제 이 차가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3번 자료에서 총 주행 거리가 3만 킬로예요. 아이고. 3만 킬로. 그 중에서 업무 사용 거리는 2만 4천 킬로니까 80%네요. 자, 이제 4번 자료에서 취득가액은 8천만 원이고 올해 감가상각비는 1,600만 원이네요. 다음 아래 유류비는 50만 원이고 보험료는 170만 원, 수선비는 120만 원, 자동차세는 85만 원, 기타 지출은 200만 원이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정기 월회력은 400만 원이다. 있는 자료만 쭉 썼죠. 자, 그럼 사실 이게 끝났어요. 우스갯소리로 F4번 누르면 답 나와요. 근데 자, 이 내용만 같이 조금 볼게요. 자, 보세요. 업무 사용 비율이 총 80%만 썼죠. 80%.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업무에 사용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업무에 쓴 거죠. 그러면 이 전체 합계가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의 80%만 경비를 인정할 거예요. 그럼 20%는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2,225만 원에 20% 하면 445만 원이죠. 이 445만 원은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로 다 처분해 버릴 거예요. 감가상각비든 전부 다 합친 전체 경비에 업무 사용 안 한 거는 450만 원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조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보시면 다시 감가상각비가 1,600만 원이죠. 그럼 업무에 쓴 거는 80%니까 0.8을 하면 1,280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업무용 승용차 연간 한도가 얼마라 그랬죠? 아니, 감가상각 800이라 그랬죠? 800만 원이니까 480만 원 한도초가 났죠? 그래서 얘 한도초가 유보해 둘 거예요. 이 두 개가 세무조정할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게 지금 아래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얘 445만 원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전체 업무의 비율 20%하고 그리고 업무에 쓴 만큼만 감가상각비 가지고 한도 계산해서 이번에 한도초가 480 난 거고 전기에 한도초가 난 게 또 있어서 480인 거예요. 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회사에서 쓰실 거니까 시험 때는 굳이 그러지 말고 F4 한번 누르면 아래 잘 나와 있죠.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어떤 건지 의미 알고 쓰란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론에서 잘 물어보잖아. 그럼 F4번 누르면 업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여 처분하는 거 445만 원 상여 그리고 감가상각 한도초가 자가 관련된 거 렌트는 기타 사유 유출할 거거든. 그래, 480만 원 이거 48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상인지 알고 쓸 수 있겠죠? 많이 나오면. 그죠? 저는 왜 이런 걸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